보물섬 구회 예고 반격의 시작. 대통령의 숨은 의도는 염장이 잃어버린 중요한 문서를 이조원이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서동주는 이조원의 행방을 찾기 위해 나섰다. 그를 맞이한 차광철은 놀란 눈빛으로 서동주를 바라보았고, 서동주는 염장과 허일도에게 복수를 완성할 날이 머지않았음을 직감했다. 침상에 누워있던 서동주는 여전히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척 연기하고 있었다. 그의 곁을 지키던 배원배는 조용히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렇게 계속 누워있는 거 힘들지 않아? 그러나 서동주는 눈을 감은 채 낮은 목소리로 배원배에게 지시를 내렸다. 형, 곧 염장과 허일도가 나를 없애려고 다시 움직일 거야. 낮이 아니라 밤, 간병인이 있을 때를 노릴 가능성이 커. 그러니 작은 카메라를 미리 설치해둬. 이번 기회에 그들의 범죄를 확실하게 잡아야 해. 서동주는 몸을 움직일 수 없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복수의 칼날을 벼르고 있었다. 그날 밤, 염장의 명령을 받은 관리자가 서동주의 약에 독을 섞으려는 순간 예상치 못한 반격이 시작됐다. 서동주는 순식간에 관리자의 손목을 비틀어 제압한 뒤 침대에서 몸을 날려 그를 강하게 눌렀다. 놀란 간병인은 소리를 지를 뻔했지만 서동주는 단호한 눈빛으로 그녀를 진정시켰다. 쉿! 조용히 있어 주세요. 관리자는 곧 배원배에게 넘겨졌고, 서동주는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직접 신문하기로 결심했다. 경찰에 넘겨봐야 장선의 힘으로 금방 풀려날 게 뻔했기 때문이었다. 한편 예상치 못한 상황에 허일도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벽 끝까지 몰린 채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을 늘어놓았다. 서상무, 왜 이러나? 난 그냥 문병하러 왔을 뿐이네. 아무튼 이렇게 무사히 깨어나서 다행이야. 그러나 서동주는 비웃으며 차갑게 말했다. 늦은 밤까지 이렇게 걱정해 주시다니 감사하네요. 그런데 저를 죽이려 했던 저 사람은 누군지 모르신다고요? 그럼 제가 데려가도 괜찮겠네요. 허일도는 관리자를 모른 척하며 아무렇게나 넘겼고, 서동주는 배원배와 함께 관리자를 신문하기 위해 그가 고문당했던 건물로 향했다. 관리자는 결국 무고한 피해자들의 이름을 실토했고, 그 중에는 서동주의 누나였던 아네스 수녀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다. 더군다나 그는 염장이 자신을 배신할 것에 대비해 염장과의 통화와 문자 기록을 파일로 저장해 두었고, 이 모든 증거들은 서동주의 손에 들어갔다. 이제 염장과 청구호를 감옥으로 보내는 일은 식은 죽 먹기였다. 허일도는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도망쳤지만 관리자가 체포되면서 장선의 모든 죄가 하나둘 밝혀지기 시작했다. 심지어 대산 차강 회장마저 장선을 손절한 상태라 더 이상 그는 믿을 만한 아군이 아니었다. 결국 허일도는 장선을 배신하기로 결심했고 대산을 단독으로 차지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서동주가 있는 한 그의 뜻대로 일이 풀릴 리 없었다. 한편 서동주는 배원배에게 물었다. 형, 은남이한테 내 프로포즈 영상이 담긴 USB 전달했어? 배원배는 크게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당연하지. 지금쯤 은남씨도 다 확인했을 거야. 그리고 그 영상에 허일도의 얼굴도 담겨 있으니까 이제 진실을 알게 됐겠지. 서동주는 안도하며 이마에 땀을 닦았다. 다행이다. 은남이가 염장의 손에 있는 게 늘 마음에 걸렸는데 이걸로 스스로를 지킬 무기가 생겼을 거야. 그러나 복수만을 목표로 했던 은남은 서동주와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에 조급하게 무기를 사용해버렸고 그로 인해 더 큰 위험에 빠지고 말았다. 그 시각 연암을 제거하려는 염장은 식당에서 냉수를 들이키며 청구호에게 말했다. 호야, 이제 확실히 정리할 수 있게 됐다. 어차피 저 여자가 사라지면 주식은 다 내 것이 되겠지.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딨겠어? 청구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맞아요. 도망치면 히트맨이 따라붙어 끝장낼 계획이죠. 하지만 이 계획은 이미 서동주에게 전달된 상태였다. 여운남을 구하기 위해 서동주는 오토바이에 올라탔다. 그는 전속력으로 은남이 있는 곳을 향해 달려가며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서동주의 최후의 반격과 염장의 몰락, 여운남을 노리는 킬러가 다가오는 순간 서동주는 재빠르게 몸을 날려 상대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곧바로 그 위에 올라탄 그는 강한 주먹을 연이어 날렸고 상대는 저항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란 여운남은 말을 잇지 못했고 이때 뒤늦게 뛰쳐나온 여미리는 상황을 목격하고 분노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야? 하지만 서동주는 킬러의 손목을 꺾은 채 단호하게 말했다. 내 큰아버지가 보낸 살인자를 처리한 거다. 이게 내가 해야 할 일 아니겠냐? 여밀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반문했다. 우리 큰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 그러자 여운남은 묵묵히 모든 증거 사진을 내밀었다. 사진 속에는 염장이 킬러를 사주한 명백한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큰 충격을 받은 여밀이는 결국 염장에게 등을 돌렸고 이 소식은 곧 여미철에게도 전해졌다. 그의 아내 성보연 또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남편을 향해 외쳤다. 당신, 설마 내가 준비한 음식에 몰래 독을 넣었던 것도 당신 짓이었어? 만약 서동주 씨가 죽기라도 했다면 난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야.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지? 염장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성보연은 결국 2개의 트렁크를 싸들고 집을 나가버렸다. 염장의 몰락과 외면당한 최후? 가족들마저 등을 돌리자 염장은 점점 외로워졌다. 영희철 역시 염장의 집을 떠나 당분간 호텔에서 머물겠다고 선언했다. 그렇게 널뛰널던 염장의 저택에는 이제 그와 청구호 단둘만이 남게 되었다. 산의 진미를 즐기던 그의 식탁에는 이제 중국집에서 배달된 짜장면이 놓였다. 점점 더 외로워지는 그는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 서동주를 저주하기 시작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몰락하다니 서동주, 내 놈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하지만 염장이 분노 속에서 복수를 외칠 동안 서동주는 차근차근 실질적인 복수를 진행하고 있었다. 서동주의 최종 목표 대통령과의 대면, 장선을 확실히 몰락시키기 위해 서동주는 그의 가장 강력한 배후인 어르신 즉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했다. 그러나 한 나라의 정상을 직접 만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먼저 남상철을 미행하며 대통령과 만날 기회를 엿보았다. 치밀한 계획 끝에 결국 대통령과의 대면이 성사되었고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냈다. 대통령님, 염장과 손잡고 대산을 무너뜨리려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산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경제도 큰 타격을 입습니다. 저는 나라사랑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니 앞으로 직접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차광철은 잠시 생각에 잠긴 뒤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공짜로 지원해 주겠다는 건가? 그럼 나한테 원하는 게 뭔가? 서동주는 단호하게 답했다. 장선이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방해하지 않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나라사랑 기금은 반드시 국민들을 위해 사용해 주십시오. 대통령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결국 서동주는 염장과 청구호를 감옥으로 보내는 데 성공했다. 염장의 감옥 생활과 최후. 하지만 염장은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는 감옥 동기들에게 호언장담했다. 내가 여기 있는 건 잠깐일 뿐이다. 대통령과 친분이 있으니 곧 특별 사면으로 나갈 거야. 사면 대상 1호가 바로 나라고. 그러나 동료 수감자들은 코웃음을 치며 그를 조롱했다. 곧이어 감방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과거 국정원장 시절 염장이 저질렀던 범죄와 무고한 시민들에게 가했던 폭력 그리고 살인 행적들이 하나하나 공개되고 있었다. 결국 그는 특별 사면은커녕 가중 처벌을 받아 사형 선고를 받았다. 청구호와 허도은 역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희철은 검사직에서 해임되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서동주는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군.